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지옥 공부합시다. 오늘은 이제 하경 두 번째죠. 지난번에 함께를 했었고 오늘은 이제 함께죠. 그래서 32번째 내풍항이다. 그 이해는 이 내지 움직임이죠. 그리고 밑에는 바람은 어디 안섬에 데가 없죠. 그리고 우주 육가적으로 보면 이게 장남이고 밑에 건 장녀죠.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받들고 있는 형상이다. 그것이 항상이다. 그리고 이제 이 계상을 볼 때 이게 양계와 음계를 구분하는 방법을 누차 말씀드렸죠. 이 막대기를 가지고 쉽게 구분하는 방법이 제일 쉬워요. 이 막대기가 하나, 둘, 셋, 넷, 5개면 양계고 홀수면 양계잖아요. 그리고 짝수는 하나, 둘, 셋, 4개니까 음계. 이게 장녀고 여자고 이게 남자고 그렇다. 음이고 양이다. 이렇게 빨리 구분하는 방법이에요. 굳이 음의 양을 외우지 않아도 개수로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면 문항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공부를 해봅시다. 항형 무구 이정 이유유왕이라 했습니다. 항은 형통한 거다. 그러하니 무탈하다. 바르게 하니 이롭고 나갈 바가 있어서 이롭다. 간단하게 설명을 했네요. 그러니까 이 항이라는 것이 이 지역에서 이게 형자를 많이 쓰죠. 원형 이정 성인의 말씀 천지지도로 하는 것이 항이다. 그러하니 무탈하다. 나아갈 바가 있어서 유리하라는 건 항상심으로 해서 천지지도로서 성인의 말씀으로 나가면 무탈하고 이롭고 좋은 일만 있겠죠. 그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되죠. 이것을 이제 공자는 또 어떻게 세세하게 설명하셨나 봅시다. 상활 항구야라. 항의란 것은 오래 가는 거다 그랬네요. 그 다음에 강상이 유하라. 강은 위에 있고 유는 하에 밑에 있다. 이 공자께서 이 계상으로 말씀을 많이 하죠. 보면 아까도 설명했지만 이해는 강이니까 이게 양계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양계고 밑에는 유니까 음계 아니에요. 이 손이죠. 바람손, 내풍. 그래 내풍 밑에는 유고 이해는 강이다. 이러겠죠. 그 다음에 내풍상여라. 마찬가지 똑같은 얘기죠. 이 내는 이해고 밑에는 수풍이고 바람은 안섬에 되는 데가 없잖아요. 그것이 서로 작용을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손이동이다. 또 같은 얘기죠. 이 손은 밑에 바람을 이야기하는 거고 동은 진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내를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강유계 응항이라. 강과 유가 모두 응했다는 얘기죠. 항상심에. 고양이는 상하계가 강이유 아니에요. 이것이 모두가 서로 응했다. 공자께서 이렇게 설명했네요. 그 다음에 항형무구 이정. 여기서 그대로 따왔네요. 그 문항이 이야기한 것을. 그 다음에 그것이 오래 가는 거다 그랬어요. 그 도가. 그래서 이 어조사어로 먼저 해석을 한다면 그 도가 오래 가는 것이다 그랬어요. 무엇이? 항형무구 이정이란 것이. 그 다음에 천지지도항이라. 천지지도가 항상심으로 오래 가는 것은 그치지 않는 것이다. 그치지 않으니까 천지지도가 항상심으로 오래 가는 것이죠. 이거 진짜 쉽게 설명을 해놨네요. 그 다음에 이유유왕 종즉유시하라. 나아갈 바가 있어. 이로운 것은 종즉 끝과 시작이라. 종시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죠. 시작과 끝이 따로 구분된 게 아니죠. 시작이 있으면 분명히 끝이 있고 끝이 있으면 다시 시작이 돌아오는 원의 원리나 똑같다. 종시 원리.
그 다음에 1월이 득천 능구 조라 그랬네요. 1월이면 달과 해가 밤과 낮이 있는 것은 하늘이다. 그리고 그것이 비춤이 오래 간다. 비춤이 오래 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낮에도 있고 밤에도 있고 이것이 있으니 하늘에 있으니 밝음이 오래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사시가 변화. 사시 불특이란 말을 배웠죠. 우리가 사시가 변화하여 이루는 것이다. 오래 이루는 것이다. 그렇죠. 사시가 한 번이라도 틀려버리면 안 되죠. 그게 오래 변화를 해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 변화해가지고 오래 이루는 것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성인 구천 기도이라. 그 도가 여기서 이것도 해석하면 그 도가 성인이 하늘에 오래 머무는 거죠. 하늘에 오래 있는 것이다. 그 도가 성인이 하늘에 오래 있는 것이다. 천하 화성이니까 천하가 교화하여 그 도가 성인의 말씀에 오래 하늘에서 머무는 것이다. 관기소 항이 천지 만물의 만물 지정이라. 항상 심으로써 있는 것을 보는 바, 천지의 만물의 뜻이다 이거죠. 항상 심으로써 바라보는 것이 천지의 만물의 뜻이란 얘기죠. 그걸 바라보는 것이 관찰하는 거고 이거는 보는 거다. 그래서 천지 만물의 뜻을 보는 거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단사, 그러니까 공자께서 풀어놓은 단사를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초효부터 공부를 합시다. 초6이죠. 초6 준항 정흉 우유리 그랬어요. 기본 해석을 해보면 항상 함을 집착하는 것이다. 항상 함이라는 것은 집착하는 거다. 바라라도 흉하다. 이룰 것도 없다. 이 말은 항상 함을 집착하는 것이니 고집해서 흉하다. 이룰 것이 없다. 이거 역사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게 이해가 갈 수도 있어요. 무왕이 이제 상을 면해가지고 왕이 올랐죠. 그런 다음 이제 상나라 그 유민들이 주나라에 와가지고 주나라에 왔다기보다는 이제 주나라 사람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혼담이나 이런 교류를 하는데 주나라 왕을 섬기지를 않고 따르지를 않는 현상, 그걸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죠. 안 그러겠어요? 우리가 사람들도 서로 이렇게 자주 만나지 않는, 처음 만난 사람 보면은 어색하고 해서 섞이지 않으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죠. 그걸 이야기한다 보죠. 그래서 이게 기쁠 준자를 이제 우리가 그 집착하는 걸로 보는 거. 옛날 것에 버리지를 못하고 거기에 머물러 하는 그런 뜻으로 쓰였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겠죠. 주나라 사람도 그 상나라 사람들의 어색하겠죠. 만나기가, 교류가 어색한 처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해가죠. 그래서 깊은 항이나 바르게 하더라도 흉하다. 그러하니 이룰 바가 없느니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이는 회망이라. 후회가 없는 것이다. 그랬네요. 후회가 없는 것이다. 두 말 써놓고 이걸 해석해라니까 어이가 없죠. 그러니까 이걸 공자께서 뭐라고 해석했냐면 준항지흉이고
능구 중이라 그래. 중을 얻어서 오래 가는 것이 오래 가시는 것이다 그랬네요. 이 준항지용이라는 것이. 구이는 가운데서 이제 능이 오래하니 후회가 없다. 어? 공적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역사상으로 보면 주나라 주민이나 상나라 주민이나 서로 이제 교류도 하고 결혼도 하고 그런 상황인데 서로 후회가 없이 이제 살해한다는 얘기로 뜻으로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회가 없다는 것은 서로 자기 것만, 자기 전통만, 자기 문화만 주장하지 말고 같이 서로 협력해서 살다 보면 이제 지나간 것을 후회를 않게 되지 않겠느냐. 그런 미래심에서 후회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93은 불항기덕 혹 승지수라 정인 이랬어요. 그 덕을 항구하지 않으니 혹 부끄러움이 이어지나 바르게 하면 후회함이 없다. 인색함이 없다. 바르게 해도 인색함이 있다. 덕을 행함에 항상심이 없으면 혹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여러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정의라는 것을 항구함을 바르게 지키는 도원이 나중에는 후회함이 없을 것이라는 뜻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 항상심이란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인간이 살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꾸준하게 한 사람들은 밥이라도 먹고 살지만은 자꾸 직업을 이것저것 바꾼 사람들 보면 되게 경제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게 산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그 옛날에 그 공자도 논어편에 그 자로편에 이런 말이 나오죠. 공자가 하는 말이 남방 사람들 사이에는 사람에게 항상심이 없으면 무의와 같다 그랬다 그랬어요. 이 무의라는 것이 이제 그 무당 무자 써가지고 그 무당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의자는 의원이 해가지고 무의. 그때 고대에는 그 무당이 무의가 굉장히 지위가 높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 무의가 되려면 항상심을 꾸준히 갖지 않으면 그 탁월한 무의가 될 수가 없다고 해서 이 공자가 이 무의란 말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항상심을 유지하여 길하기 때문에 굳이 점쳐서 신에게 기름을 물을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항상심이 있어야 무엇이고 이루지, 항상심이 없으면 이루지 못하죠. 수박 거달기로 이 세상을 살면 항상 경제적으로도 쪼달리게 사고 정신도 자기 그 마음 공부를 안 해가지고 정신이 자기 중심이 없어가지고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 듣느라고 헷갈리게 사는 사람들이 많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역사상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그 상나라 유민들이 그 상감을 뒀는데도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큰 혼란이 있었죠. 그래서 그 항상심을 못 갖고 옛날 그 상나라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반란을 일으켰던 그 생각을 해보면 또 이 구삼이 이해가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구사는 전무금이라 그랬네요. 날짐승금이죠. 밭에 짐승이 없다. 이것을 설명해라면 그러네요. 그래서 이 상활 그 공자 설명이 어떻게 되나 봅시다. 구비 기이안득 금야라 그랬네요. 한번 풀이해보면 오래가지 않는다. 그 자리가
어찌 이 짐승을 얻겠는가 그랬네요. 이 편안한 자가 여기서는 어찌 한자를 쓰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역에서는 이 밭전자를 우리가 전쟁터로 보죠. 그리고 이 짐승을 적군으로 보고 우리 밭에 적군이 없다는 얘기네. 그래서 이 공자께서는 뭐라고 설명을 했는가, 이 풀어놓은 걸 보면 그 자리에 오래 머무르지 않으니 어찌 짐승을 잡겠는가. 아까도 우리가 설명했지만은 그 자리가 그 자리에서 오래 머무러야 뭔 일이고 된다 그랬잖아요. 무엇을 바꿔서 자꾸 바꾸다 보면 하는 일도 잘 안 되죠. 그래서 꾸준히 해야 하는데 여기서 공자는 전부금을 오래 가지 않는다. 그 자리가 그것은 어찌 이 짐승을 잡겠는가 이랬어요. 그렇더간 오랫동안 자신의 그 이치를 지키지 않고 있으면 어찌 짐승을 잡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보죠. 유고는 한기덕 정 부인 길이고 부자흉이라 그랬어요. 항상심이라는 것은 아니지. 그 덕을 항상심으로 간다. 그 덕을 바르게 항상심으로 간다. 그 부인은 길하고 그 남편은 흉하다 이랬네요. 이것도 이해가 안 가죠. 이것도 그 역사로 보면 이해가 갈 것 같아요. 역사가 이게 때 당시에 이제 상나라 유민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잿값을 치러야 하는데 그 부인은 길하다 했으니까 그 남자들이 이제 그 반란을 일으켜 상감난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그 남자들은 처벌을 하고 또 여자들은 처벌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부자는 이렇게 길하고 남자는 흉했지만 여자는 길하지 않았다. 길했다. 그것은 그 상감난을 진압하고 나서 그 잿값을 이 남자한테 그렇게 많이 지지우게 안 했단 얘기죠. 원래 그 고대에는 죄를 지면 막 가족까지 멸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부인까지도 그 해가 가지 않게 가벼운 벌을 줬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쉽겠습니다. 상육은 진항흉이라 이 항상심을 떨쳤으니 흉하다. 공자는 진항, 재상 이 자리에 있으면서 항상심을 떨쳤으니 큰 공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 자리에 있으면서 항상심이 떨어지다. 고로 중정지도를 유지 못하니 큰 공이 무의미하다 이것이죠. 그래서 이 공자가 상육을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항상심이란 것이 이제 우리가 사회에서 살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좋은 쪽으로서 항상심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면 중간에 나쁜 일이 하나씩 끼더라도 그것을 뿌리치고 좋은 걸로 만들 수가 있죠. 그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항상심이 떨어지니 불행하다. 이게 상육은 그런.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도 내풍 함께 공부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하셔서 멋진 해석 바랍니다. 같이 해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